반도체 산업, 여기에는 칩을 직접 사용하는 기업이 있고요. 설계하는 기업과 만드는 기업, 그리고 수많은 칩 개발 제조와 관련된 기업이 있겠죠. 이게 원래는 딱 구분이 되었거든요. 근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반도체 생태계에 거대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칩을 사서 쓰던 빅테크가 직접 칩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을 시작한 빅테크가 거물급이다 보니까요, 이 파급력 또한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해요. 이 거대한 전환은요, 바로 팀쿡은 애플이 자사기기에 힘을 실어줄 핵심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주도권 장악을 시작한 거죠. 팀쿡의 대표적인 예는 2014년 비트 일렉트로닉스 인수로 이 M&A가 헤드폰 제작 방식을 바꿨죠. 여러 통신 부품이 하나의 커스텀 블루투스 칩으로 대체돼요. 그리고 이 변화는 곧 다른 곳에서도 적용이 됐습니다. 아이폰 CPU, 즉 AP인데요. 애플은 모바일 칩셋을 설계하기 위해 암과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요. 사내에서 부품을 설계한 뒤 아웃소싱하기 시작하죠. 이게 애플의 A 시리즈입니다. A 시리즈는 아이폰을 말 그대로 어나더 레벨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 성공 경험이 그대로 개인 컴퓨터로 이어져 M1이 출현하죠. M1 칩이 탑재된 개인 컴퓨터는 압도적인 성능으로 경쟁 제품을 압살했어요. 애플의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매력적인 모습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 어느 기업보다 첨단 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곳. 3대 클라우드가 어딜까요? 디지털 임대업자라고도 불리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애저예요. 각각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데 열심히 애플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실리콘은 아이폰과 맥에 가장 잘 맞는 압도적인 성능의 칩을 생산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를 증명해냈거든요. 내가 쓸 칩을 가장 잘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나라는 거죠. 사실 3대 클라우드는 이런 관점과는 달라요. 비용 절감 때문에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죠. 더 많은 기업에게 빌려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매출의 규모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데이터 센터의 유지 관리비를 낮춰 이윤의 폭을 극대화해야 하는 숙제가 있어요. 이런 클라우드 제공자 간의 경쟁에서 판도를 가를 건 유지 관리비가 될 텐데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니 더 좋은 효율의 칩을 더 낮은 전력에 구동하는 게 핵심 요소로 부각된 거죠. 아마존의 AWS 그래비션 프로세서는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이 제품군의 최신 버전인 AWS 그래비션 3는 2에 비해 최대 25% 개선된 컴퓨팅 성능, 최대 2배의 부동 소수점 성능, 최대 2배 빠른 암호화 워크로드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결국 이 모든 성능 향상이 AWS의 효율성 증대로 연결이 되고 아마존이 AWS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절대량을 늘리는 겁니다. 알파벳은 애플처럼 자체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자체 칩을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여기에 구글 클라우드를 위한 자체 칩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하며 구글 역시 서버에 사용하기 위한 자체 SoC를 설계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한 바 있어요. 그리고 2021년 25년 동안 프로세스를 설계한 칩계의 베테랑 인텔의 우리 프랭크를 영입하며 자체 칩 독립을 진행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핵심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등 애저에 쓸 칩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아마존처럼 데이터 센터에 쓸 높은 성능의 저전력 칩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죠. 테슬라는 앞선 기업들과는 또 다른 목표로 자체 칩을 개발했어요. 최상의 인공지능 학습 성능을 위해 독자 설계한 자율주행 신경망 처리 슈퍼컴퓨터 도조를 개발하면서 테슬라의 인공지능 학습용 칩인 D1을 사용했죠. 테슬라는 전 세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을 위해선 데이터를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성능의 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개된 게 D1이에요. 2021년 8월 테슬라 AI 데이 때 공개가 됐는데 스티브 잡스의 2007년 아이폰 프레젠테이션 이후 가장 위대한 기술 프레젠테이션으로도 불립니다. SNS 기업인 메타도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자체칩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페이스북의 성장 정체로 고뇌에 빠져 이번에는 메타버스를 미래의 주력 사업으로 삼고 달리는데 거기서 VR과 AR 기기를 제작해 판매해야 하는 과제를 아는 거죠. 메타는 바로 이 기기에 쓰일 칩을 스스로 생산하려 해요. 많은 데이터와 그래픽을 처리하는 VR, AR 기기는 전력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기가 무선으로 구동되길 원하지 유선으로 구동된다면 아무도 이 기기를 사지 않겠죠. 결론적으로 메타한테는 이 기기를 위한 특화된 저전력 칩이 필요한데요. 현재 메타만을 위해 이런 칩을 대량으로 생산할 곳은 없거든요. 결국 메타버스 기기에 들어갈 칩을 스스로 생산하면 충분한 성능의 칩을 확보하고 동시에 비용을 낮추며 다른 메타버스 기기 제조사의 진입을 막는 장벽의 역할까지 해줄 이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혹시 다른 기업들도 이런 빅테크와 같은 전략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그 전략이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다시 되돌아가 보면 애플과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3대장도 이미 클라우드 시장을 3분할하며 대규모 고객을 확보해둔 상태죠. 메타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는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세계로의 진입을 가장 훌륭하게 추진하는 기업이고요. 이미 누구보다 큰 시장을 확보한 이들이 개발한 칩은 확실히 사용될 타깃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부팀을 만들고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팀에 합류시킵니다. 따라오는 기업들이 결코 사용할 수 없을 독보적인 칩을 개발하고 활용해 점점 더 깊은 기술적 격차를 벌리고 있죠. 자체 칩 개발 트렌드는 칩 산업 자체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요. 팹리스는 핵심 고객을 잃어가고 있으며 파운드리의 중요도는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여러 중소형 칩 기술 기업은 M&A 타깃이 되어가고 있죠. 빅테크들이 선보이는 칩의 성능이 더 많은 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건 한편으로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요?